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두 딸아이와 함께 주말 농장에 다니는 재미로 웃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다들 살아가는 낙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한때는 일하는 것에 치여서 사는 재미는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기도 했는데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수록 웃을 수 있는 일에 인색해지게 되곤 하잖아요. 저 역시 서로 따뜻하게 안부를 묻거나 밥 한 끼 함께하는 소소한 여유마저 사치스러울 만큼 먹고 사는 일이 버거울 때가 있었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에 준비물을 사거나 소풍을 가는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사실 어린애가 알아봤자 뭘 알겠어요. 어려서 알바를 하면서 어른들한테 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지냈던 시간도 있어요. 그때는 왜 나만 이렇게나 힘들게 지내는 걸까 하는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힘들게 지냈던 건 아니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 역시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모든 학업은 멈추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고 불리는 일에 사활을 걸었답니다. 저는 남들이 꺼려하는 중고 가전 매입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힘쓰는 일도 해야 하고 여자가 하기에는 험한 일이었거든요. 이걸로 우리 집에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악착같이 버텨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30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일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다 보니 연애 같은 것은 완전히 소질이 없었어요. 덕분에 20살 풋내기 시절에 교회 오빠랑 잠깐 만나본 것 외에는 남자 손 한 번 잡아보지를 못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께서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소개받아볼래? 소개요? 사장님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만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이전에도 잠시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번번이 거절을 하곤 했었거든요. 아직은 일하는 것이 더 좋기도 했고 연애는 나중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거래처 사장님의 말씀에 괜히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어서 저는 우연한 기회에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은 반듯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직업도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이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남자는 저와는 다르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인 겁니다. 고등학교도 명문고로 유명한 학교를 나왔고 대학교까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온 이 사람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이런 사람과 제가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씨 정말 수제 중에 수제시네요. 저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출신 학교 따져가면서 만날 거였으면 그냥 결혼 정보업체에서 만나는 게 더 빨랐겠죠. 저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에서 어딘지 모르게 진정성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길로 몇 번 더 만나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는 누구보다 예쁘게 만나면서 지냈답니다.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이해해주고 저 또한 그런 남자친구에게 기대기도 하면서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라는 걸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 사이에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면서 교제를 허락받았고 그의 어머니도 종종 얼굴 뵐 일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는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답니다. 세 아들 모두 명문대에 진학시킨 분이셨고 남자친구의 형님들 또한 비슷한 분을 만나 가정을 이루셨으니
저를 어찌 보실지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시더라고요. 당신께서도 그 시절에 좋은 학교에 나와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고졸인 저를 보며 무시한다거나 제 감정이 상하게 하는 일은 일절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걸 보면서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머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는 속으로 엄청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거나 할까봐 괜스레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현우 씨는 삼형제 전부 명문대를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저의 담담한 고백에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능력 시대에 촌스럽게 무슨 학력을 그렇게 따져요. 자기 밥벌이 잘하고 부모님께 손 안 벌리면 그게 최고이죠. 우리 아들 녀석들은 아직까지도 급한 일 있으면 지 아빠부터 찾는데 그려면 아직 먼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막내 녀석이 골라온 아가씨인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이 녀석이 자기 아빠를 닮아서 사람을 참 잘 봐요. 현은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믿는 거야. 알지?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정말 참된 어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만나게 된 것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와 2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어요. 그가 갑자기 저에게 반지를 내미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하는 게 어떨까? 이제 정년기이기도 하고 내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근사한 말이 나오질 않네. 멋들어진 말을 못하는 자신이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저에게 반지를 내민 그 사람이 그렇게나 멋있어 보였어요. 저 또한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길 바라고 있던 때라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답니다. 가장 먼저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께 인사를 올리러 갔어요. 막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온다고 하니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두 형님들과 저희 예비 형님들까지 뵙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에게 듣기로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다들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도련님이 그렇게 선도 안 보고 소개팅도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어지간히 대단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나 봐요. 그러게요, 형님. 이거 정말 기대되는걸요? 아이고, 다들 새로운 식구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야? 제 마음을 헤아리신 듯 예비 시어머님은 형님들의 말을 딱 잘라서 그만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잘 알려주시면 옆에서 보고 금방 따라하면서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어디서 참 이렇게 싹싹한 아내감을 데리고 왔는지 대단하구나. 예비 시아버님도 웃으면서 저를 좋게 봐주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을 끼얹는 한마디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게. 그래서 우리 막내 동서 되실 분은 어느 학교를 나왔어요? 저랑 첫째 동서랑은 같은 여대 출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한참 후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형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도 참 인연은 인연이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보다 학력이 좋아서 기죽는 거 아닌지 몰라요, 형님? 끝끝내 학교를 물어보는 두 예비 형님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려 왔어요. 하지만 뭐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고 저 또한 제 스스로 떳떳하니 말 못할 건 또 뭐 있나 하는 생각으로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께는 기대에 못 미쳐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 요즘 누가 학력을 그렇게 따지니? 맞아요, 형수님. 대학교에서 전공 살려서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예비 시아버님과 남편이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옆에서 거들어 주었지만 예비 형님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는 정말 도망갈 곳이 있으면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잠깐의 정적이 지나가고 첫째 형님 되실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아니, 그럼 대학도 안 나와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을 볼 기회가 잘 없어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래요. 형님, 제 주변에도 보니까 대학 안 나온 친구들은 거의 공장에서 전전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괜히 저를 깔아내리고 싶은 건지 공장을 운운하는 둘째 예비 형님을 보고 순간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뭐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인가 봐요. 그게 저희 아버지도 그 시절에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 제대로 배우시지는 못하셨어요. 지금은 중고 가전제품을 되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는 나름 자리를 잡았고요. 제가 하는 사업을 듣더니 코웃음을 살짝 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는 말을 하시더군요. 중고 가전이요? 아, 그렇구나. 사업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벌써 올해로 15년 차네요. 제가 아주 어려서는 아버지께서 고물상을 하시다가 좋은 기회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아무쪼록 형님들처럼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뭐 배우고 힘쓰고 하는 일은 어디 가서 밀리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째 예비 형님이 소리내어 웃어버리는 겁니다. 고물상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일 한다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그만. 힘쓰는 일은 잘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네요.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옆에서 웃지 말라는 눈치를 주니 저런 식으로 아니 꽂게 사과 아닌 사과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 같은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다시 들 정도였죠. 모든 자리가 끝난 이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형수들이 한평생 공부만 하고 항상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온 사람들이라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자기 정말 무안했지? 자기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했다면 정말 상처였을 것 같은데 먼저 말해줘서 괜찮아. 남자친구의 위로 어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저를 축혀 세워주려는 듯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자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전에도 들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과감하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선택지가 없었거든. 죽기 살기로 열심히였어. 사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아빠께서 하시던 일에 부도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정이 너무 좋지를 못해서 학교를 그만둘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었답니다.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암울한 유년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빠가 작은 고물상을 열어서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인분께서 중고 가전 사업 하시던 걸 좋은 기회로 넘겨받게 되었거든요. 아빠는 아무래도 고물상보다는 중고 매장을 하는 것이 돈이 더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빠와 함께 중고 가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집안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빠는 저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공부에서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버렸던 것 같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빠 옆에서 일을 돕고 배우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것만이 우리 집을 살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엔 온라인 사업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초기에 자리를 잡아둬야 나중에 큰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온라인 홍보를 하는 식으로 일을 했어요. 방학 땐 아빠 옆에 쫓아다니면서 어깨너머로 일하는 걸 배웠고요. 초반엔 온라인 쪽에서 지지부진했는데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타지에서도 손님이 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온라인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15년이나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보면 저도 아빠도 참 운이 좋았던 거죠. 저의 속사정을 이렇게나 깊게 이야기해 본 적은 처음이었네요. 남자친구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걸 느꼈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자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고른 것 같아.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싱겁기는. 나랑 살아보면 앞으로 깜짝 놀랄 일이 더 많을걸. 내가 생각보다 운이 되게 좋아. 나랑 결혼하면 당신한테도 내 운을 나눠줄게. 남자친구네 인사를 드리러 다녀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두 예비 형님들이 상견례에서는 제발 무던하게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는 식으로 몇 번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입방정을 떨지는 않아줘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아니 뭐 당연한 일들로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처사라니. 앞으로의 나날들이 머리 아프기도 했지만 앞으로 살면서 봐봤자 얼마나 보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식장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을 때였죠. 예비 시아버님이 직장을 은퇴하시고 가족들끼리 축하 파티를 하게 되어 저까지 초대를 받았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는데 예비 시아버님은 땅을 가지고 계신 게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상속을 받겠다는 속셈으로 두 예비 형님들은 아버님의 충의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둘이 왜 저렇게 서로 잘 보이려고 혈안인지 의문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위스키 정말 힘들게 공수해왔어요. 아시죠? 이거 정말 구할래도 구할 수 없는 거. 기분 내고 싶으신 날 열어서 드세요. 아버님, 은퇴 정말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맏며느리밖에 없구나. 정말 고마워. 예비 시아버님이 만족스러운 말씀을 하시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첫째 예비 형님이 스타트를 끊자 이에 질세라 둘째 예비 형님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운을 떼는 걸 보니 위스키보다 더 대단한 선물을 준비한 모양이었죠. 아버님, 저는 별건 아니고 산삼 세트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는 분께 물어물어 진짜 신만이한테서 구해온 자연산이에요. 어렵게 구한 거니까 아버님이랑 어머님만 나눠서 드셔요. 은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시아버지의 눈에 조금이라도 더 들고 싶은 두 사람의 눈물겨운 노력이 아주 가상해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는 상속이고 뭐고 관심도 없고 그 당시에는 알고 있지도 못했으니 조금은 담백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형님들께서 너무 좋은 걸 준비해 오셔서 주눅드는 기분이네요. 아버님, 저는 뭐 대단한 걸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 아버님께서 찻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세트 준비해 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제 정성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위해서 바쁘게 살아오셨으니 은퇴 이후로는 차 한잔 즐기시면서 여유롭고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현우 씨 이렇게 반듯하고 멋지게 잘 키워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가족으로 반겨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은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 말에 예비 시아버님은 감동을 받으신 건지 순간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삼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는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복이 참 많은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속 깊은 막내 며느리를 보게 되고 말이야. 아가, 내가 할 말을 네가 하는구나. 우리 식구가 되어줘서 고맙구나. 예비 시아버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진심이 묻어나서 저 또한 순간적으로 눈물이 고일 뻔했어요. 그날 아버님은 내내 저를 옆에 끼고 살갑게 대해주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광경을 아니 꼽게 지켜보는 두 명이 있었으니 아니나 다를까 두 예비 형님들이었답니다. 뒷정리를 하려고 형님들과 주방에 있는데 큰 형님 되실 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어이, 막내 동서. 아버님이 옆에 끼고 앉아주니까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던데? 어디 멘트는 무슨 학원에서 준비라도 해온 모양이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제가 말했잖아요. 원래 못 배운 것들이 저렇게 더 여우 같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두 사람이 저에게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여우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다니까요. 두 분 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그냥 말로 해주세요. 하, 참나. 정말 순진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순진한 건지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서 그래? 고졸이면 고졸답게 굴라고. 뭐 빼어먹은 게 어디서 배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 고물상집 딸내미라 머리 돌아가는 것도 고물인가? 저에게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내 둘째 예비형님이 제게 고무장갑을 던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고졸이라며 그럼 고졸답게 설거지나 똑바로 해. 알겠어?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격 떨어지게. 저는 순간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흐드득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자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아니, 울어?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울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님이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서 나오시면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마지랑 둘째,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아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을 짓거리야? 두 예비 형님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놀래가지고는 말을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 집에 싸줄 과일을 베란다에 정리해놔서 그거 가지러 들어갔었다.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너희들은 형님이 되어서 어디 막내 동서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멍청 따돌리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뭐? 고졸이니까 설거지를 하라고. 너희들은 그 잘난 대학에서 이런 못 배워먹은 짓거리를 가르치디? 속사포처럼 내뱉는 어머님의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한테 왜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죄송해야 할 사람은 나야? 막내한테 사과해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는지 선뜻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무언가를 결단한 듯 예비 시어머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사과하기 싫다 이거니? 너희들 일하고 있는 그 약국,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고도 끝까지 사과 못할까 싶다. 그 약국 건물 주인이 막내이거는 알고 있어? 막내야, 네가 한번 말을 좀 해봐라. 그 말에 두 예비 형님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면서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두 형님의 약국이 있는 건물을 얼마 전에 매입하게 되었거든요. 아빠와 저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임장을 보러 다니면서 부동산에 대한 눈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답니다.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언젠가는 끝을 보일 수 있는 노릇이고 뭔가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이런저런 건물들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아니면 아버님한테 여기는 어떠시냐고 한번 여쭤볼래? 내가 보니까 목도 좋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것 같더라고. 그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건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어? 자기도 혹시 나 몰래 부동산 공부하고 있던 거야? 제가 장난처럼 말을 던지니 이러더군요. 그게 사실 내가 말한 건물이 우리 형수님들 근무하는 건물이거든. 지난 추석에 형수님들이 얘기 나누는 걸 슬쩍 엿들었는데 거기가 노른자 땅인 것에 비해 저렴해서 노리는 사람이 많다더라고. 정말? 혹시 그 아래 엄청 큰 약국이 형수님들 약국이야? 맞아. 자기도 아는구나. 하긴 멀리서 봐도 그 약국은 안 보일 수 없게 크긴 해.
사실 남자친구가 말한 그쪽 동네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굳이 찾아보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가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후 한참을 눈여겨보다가 값이 조금 더 떨어진 찰나에 바로 아빠와 함께 매입을 했답니다. 자기야, 덕분에 정말 괜찮은 건물을 딱 얻은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아빠도 자기한테 그 건물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시더라. 에이,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다 아버님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대가를 받는 건데. 자기도 이제 건물주 따님이 되셨네요. 결혼하기 전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속으로 내심 좋았어요. 제 지분도 있고 어차피 저에게 넘어올 제 건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건물주가 될 사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기로 했어요.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님의 권유였답니다. 정화야, 그 현우한테 들었는데 웬만하면 너희들 결혼해서도 집에서 건물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사실 결혼하고 나서 학력 빵빵한 형님들이 행여 저를 깔보기라도 하면 건물 가지고 으스댈 생각을 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저의 속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하신 것 마냥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애써 아닌 척을 하면서 되물었어요. 제가 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설마요. 어머님,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세요? 너희들 예비 형님들이 그거 알아봤자 뭐라고 하겠어? 잘 나가는 막내 동서 있으니 툭 하면 월세 깎아달라 하던가 아니면 월세 못 내겠다고 할까봐 그래. 사돈한테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면 되겠어? 어머님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구태여 말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사달이 나고 말았죠. 그제야 두 사람은 저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막내 동서,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잠깐 미쳤었나 봐. 사실 나는 형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거라. 나도 좀 억울해. 내가 정말 미안해.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막내 동서, 지금 저거 다 순전히 개뻥이야. 지가 먼저 나한테 코졸이라는 걸로 코를 납작하게 눌러놔야 나중에 살살 굴리기 쉽다고 그랬으면서 이제서야 발을 내빼네. 나야말로 정말 억울해. 막내 동서, 정말 미안해. 내 마음 알지? 형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뭐 개뻥이요? 아니, 형님이 먼저 기어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형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맞장구만 치면 된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두 사람은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유치한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광경을 보고 아주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바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신 아버님께서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고도 손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가져온 선물 도로 다 가져가. 그리고 다시 내 집에 발들이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들 이 집에 들어올 때 하나하나 다 귀하게 여겨줬건만 지금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아버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는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막내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아버님, 화내지 말아주세요, 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죄송해요. 막내 동서한테도 싹싹 빌고 있어요, 아버님. 그 광경은 흡사 제가 더 사과를 잘하고 있으니 저 좀 봐주세요 하는 식이었어요. 아니, 요즘 명문대학에서는 저런 걸 가르쳐주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나셔서는 가져온 선물들을 전부 밖으로 내팽개치시더라고요. 밖에서 이 상황을 예비신랑과 예비 아주버님들도 모두 지켜보셨어요. 예비신랑은 화가 날 대로 나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중에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모든 게 잘 흘러가게 되었네요. 앞으로 두 형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뭐 그래도 제가 건물 주인이 적당히 눈치껏 잘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이후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이렇더라고요. 저것들은 어려서부터 줄곧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 지금 하고 있는 약국이고 사는 집이고 뭐고 죄다 다른 사람 도움을 얻어서 구한 거라 쉽게 버는 돈에만 눈이 멀었어. 자기들끼리 서로 친한 것 같아도 시기 질투가 엄청나거든. 거기다 나중에 상속받을 땅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얼마나 이쁨을 독차지하고 싶겠어. 나이를 먹어도 먹은 거 다 허투루 먹었다니까. 아휴, 내가 늙는다 늙어. 그제야 그날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 집에서 갑의 위치에 올라서는 일이 또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 아버님께서 삼형제 온 식구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내까지 자기 식구를 들였으니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주마. 내 앞으로 있는 땅은 셋째한테 상속하는 걸로 아마. 셋째가 나머지 둘한테 일부 나눠주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고. 아무튼 셋째한테 넘겨줄 터이니 그렇게 알고들 있거라. 아버님의 폭탄 선언에 저희 부부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질 만큼 놀랐어요. 하지만 저희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따지듯 자기 아버지에게 묻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이 집의 장남인데 저한테 못해도 절반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죠. 그래요, 아버지. 형 말이 맞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일부도 아니고 몽땅 막내한테 다 넘겨준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부당하잖아요. 두 형님들이 왜 아주버님들과 결혼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눈을 부라리면서 또박또박 자기 것을 챙겨 먹으려 드는 걸 보니 아주 그나물의 그 밥이구나 싶었어요. 형제들이 따지기 시작하니 아버님은 더욱 힘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어려서 막내가 아버지 도움 받은 거 뭐 하나 봤었니? 막내는 대학도 지 손으로 가고 취업도 지 손으로 했지 않니? 사는 집까지 야무지게 손 벌리지 않고 꾸려냈는데 그에 비해 너희들은 내 도움 없이 한 게 뭐가 있어. 대학 갈 때는 학원에 과외에 해달라는 거 전부 다 해줬고 결혼 자금에 집에 심지어 며느리들 약국 개국하는 것까지 내 손으로 도와줬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날 내 마지랑 둘째한테 실망해도 너무 실망했다. 아무쪼록 내 의견은 변함없으니 알아서들 해. 남편은 저만큼이나 독립적인 사람으로 그동안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저토록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 새삼스레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의 불우령이 떨어진 이후 남편의 발언은 또다시 가족들을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부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도 감히 한마디 얹어볼게요. 저는 상속받은 모든 유산에 대한 결정권을 제 아내한테 넘길게요. 남편이 그 말을 하는 순간 형님들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얼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저한테 밉보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똥줄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살살 구워 삶아서 월세나 깎아볼 요량이었을 테지만 아버님의 재산까지 제 몫이 되어버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요.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형님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한 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 일이 있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난 솔직히 상속이고 뭐고 관심도 없었어. 어려서부터 형들이 하도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는 걸 봐서 그런지 경쟁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건 정말 이골이 났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적으로 형수님들이 당신한테 모욕을 줬던 날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당신한테 절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폭탄 발언 한번 해봤어. 나 잘했지? 근데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나 몰라. 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날 일은 나도 정말 치욕스럽고 잊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말했었잖아. 내 운을 당신한테 나눠준다고. 그거 잊은 거야? 아니, 맞아.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지? 정말 웃기기도 하고 당신 참 대단하다 싶다고 하네. 아버님께 꼬리를 살랑거리던 것이 이제 저한테 옮겨가게 되었던 거죠. 이후의 삶은 아주 고소한 대역전극이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둘이 아주 저한테 서로 잘 보이고 싶어서 산모한테 좋다는 장어에 흑염소에 별의별 것들을 다 먹어봤네요. 동서 알지? 내가 그래도 나름 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거든. 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바삭하게 하니까 매일 아침 이거 꼭 챙겨 먹어.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라 해외에서 힘들게 들여왔어. 그리고 이 장어도 자연산 민물이라 양식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거 먹고 기운 차려야 해. 알겠지? 그래야 뱃속에 있는 이쁜 공주님도 건강하게 태어나지. 안 그래? 저는 코를 한 손으로 막은 채 큰형님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네, 형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 장어는 냄새가 속이 울렁거려서 좀 치워주시겠어요? 동서 미안. 내가 실수했네. 산모들이 이런 냄새에 취약한 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나 봐요, 형님. 정말 미안해, 동서. 동서 출산할 때까지 내가 주의할게. 이튿날엔 작은 형님이 똑같은 약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동서, 이거 정말 내가 동서한테 주려고 힘들게 해외 직구로 구해온 거야. 내가 나름 수석으로 졸업했고. 저는 그놈의 수석 어쩌고 하는 일장연설을 제발 그만 듣고 싶었어요. 뭔 놈의 수석 졸업생인 걸 어디까지 자랑하고 싶은 건지 귀에서 딱지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네. 두 형님들 대단한 수석 졸업생인 거 잘 알겠어요. 둘째 형님, 죄송한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설거지를 못하겠어요. 저쪽에 쌓인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서로 제 수발을 들겠다고 자처했고 덕분에 아이 낳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명절엔 특히나 두 사람의 경쟁이 더 심해졌어요. 동서, 기름 냄새 날 텐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서 쉬고 있어. 이런 건 우리 둘이 나눠서 하면 금방 해. 그래. 우리 막내 동서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날이라도 마음 편하게 쉬어야지. 애기랑 같이 누워서 좀 쉬고 있어. 과일 깎아다 줄까? 우리가 전부 치고 있을 테니까 동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고 있어. 알겠지? 네, 덕분에 저는 좀 편하게 있을게요. 동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번 달에 월세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에 가입비에 정말 빠듯해서 그래. 어떻게 한 번만 안 될까? 참나, 결국 뭐 하나 얻어가려는 속셈으로 꼬리를 흔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꼴이 참 우습고 모양 빠지더라고요. 네,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저한테 그렇게 고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 속을 살살 긁더니만 자기들이 결국 이렇게 저한테 꼬리를 흔들어야만 하는 상황을 자처하게 되었네요. 어머님은 이런 꼬락서니를 보시면서 저에게 어이가 없다며 너털웃음을 지으신답니다. 덕분에 저는 힘들 것 없이 지내서 좋긴 합니다. 어릴 적에는 저도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 서럽기도 하고 괜스레 억울한 기분도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미니스커트 입고 대학 생활을 즐기는 또래들을 보면서 질투 어린 감정들을 느껴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일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왔고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살면서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과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떳떳함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경쟁이 판을 치는 사회 속에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쉼이 되었길 바라며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